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지금 11시 10분이라서 12시 정도까지 내가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자, 좀 넘어도 됩니까? 자, 오늘 하고 다음에 이어서 2번에 걸쳐서 지금 강좌들 제목은 하타 요가를 통한 심신건강관리.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오시는 대부분들이 연세들이 좀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심신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이론도 준비를 했는데 이론보다는 그래도 실제로 해보시려면 실기가 더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론은 짧게 빨리 후딱 끝내고 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요가 해법과 간단한 설명을 해보도록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가가 참 공부하려면 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라는 것은 이제 마음 공부나 수행하는 명상 수행하는 천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요가 자체가 선수행,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완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우리 닿기 이전에 요가 상태하게 스승들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은 불교로 해서 또 다른 학파로 크게 이렇게 내려왔고 요가는 요가대로 자기 나름의 학파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보는 게 여러분들 어떠시던가요? 이게 쉽던가요? 저는 무지 어렵던데 무지 어려워요. 그래도 오래 꽤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무지 어려워서 야 이게 이렇게 어려워갖고서는 세상 사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고민들을 예쁜들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마음을 보려면은 마음은 어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상호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보려면은 먼저 몸을 좀 보고 그리고 마음을 보면 쉽지 않겠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몸을 보고 마음을 보는데 몸하고 마음도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몸하고 마음 사이에 호흡이라는 게 있죠. 호흡. 또 몸속에 흐르는 에너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마음을 보는 게 주목적인데 마음을 봐서 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다스리는 게 주목적인데 이거 전에 몸을 보고 또 몸속에 흐르는 에너지 호흡을 다스리고 나서 얘를 보면은 훨씬 쉽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몸과 관련된 거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호흡과 관련된 걸 해보도록 하니까 두 번 다 빠지시면은 다음 주도 빠지면 손해가 많으실 겁니다. 자, 명상에 대한 거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을 관찰하는,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건데 이제 서구에서도 명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생겨서 MBSR이니 KMBSR이니 등등 해서 많이들 하는데 자, 제가 분류한 건데 명상이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생활 명상, 하나는 전문적인 명상. 전문적인 명상이라는 것은 스님들이나 이렇게 전문 수행자들이 하는 본격적인 명상, 깨달음이나 또는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한 명상법 이런 얘기하는데 크게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전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격적인 명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세상 살고 있는 저희와 같은 그냥 범부들은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활 명상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그렇죠? 일체처 일체시에 그러잖아요.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행동들을 다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마음 관찰하면서 하는 명상들. 그렇다면 살고 있는 모든 걸어다니고 말하고 뭐 운전하고 차 타고 다니고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떻게 넘어가죠? 오케이. 정자 명상, 단체로 하는 명상, 또 걷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겠죠. 또 춤추는 명상, 이렇게 처음 명상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하니까 다이내믹한 명상들입니다. 또 음악 명상, 또 작업하면서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심장 소리를 듣는 명상, 하타 요가의 명상법입니다. 또 운전하는 것 자체를 관찰하면 명상이 될 수 있겠죠.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도 관찰하면 명상이 될 수 있겠고, 보는 명상, 또 요가도 명상에 활용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가란 뭘까요? 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요가란 평정심을 요가라고 합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요가 그러면 몸동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가의 본래 목적도 평정심을 키우는 것이다. 자, 평정심이 인생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매우 중요하죠. 평정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 근본이 흔들린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렇게 호수와과도 같이 깨끗하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외부 대상도 잘 비추고 알아차리고 뭔가 일들을 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 버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가란 마음작용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 전문용어로 찌따브리띠니로다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 자, 외쪽에 그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은 그런 파도 치는 폭풍우 치는 마음을 다스려서 평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 치는 것을 평정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요가라고 한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에서는 사마트밤 요가 우쩌야 돼 평정심을 요가라고 한다. 파탄자리 요가 수트라에서는 찌따브레띠 니로다 요가시 찌따브레띠 니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가라는 것은 찌따 우리 마음작용입니다. 물질적인 마음작용을 니로다 정지시키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가 전통에서 요가가 되게 많은 것 같아도 단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단 두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가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단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바로 관찰해서 다스리는 명상 요가, 바바나 요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상 요가라고 했을 때 나중에 미파사나 선등 전부 이쪽 부류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작업을 좀 한 다음에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면 이완한 다음에 관찰하는 거예요. 자, 몸이 이완됐을 때 관찰이 쉬울까요? 긴장했을 때 관찰이 쉬울까요? 이완됐을 때 관찰이 쉽겠죠. 이완되지 않고 관찰하면 어려웠기 때문에 하타 요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완을 좀 시켜놓고 나서 관찰하면은 좀 쉽지 않겠냐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자, 두 번째 것을 프라나 상야마라고 합니다. 프라나는 에너지 이런 뜻이고 상야마는 통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과 에너지 작용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놓고 먼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관찰하면 쉽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혈액순환이 좋아질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뭐에 좋을까요? 건강에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건강법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인데 그게 바로 하타 요가라고 하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할 게 하타 요가입니다. 역사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요가의 역사가 대략 한 BC 1500년이니까 3500년에서 50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자세죠. 이렇게 명상 가만히 눈 감고. 그래서 요거는 명상하는 요가 좌법 같은 게 인더스 문명 아시죠?
모헨조다로 아시나요?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하라빠 여기 출토품에 보면 저와 같이 명상 좌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BC 1500년에서 한 2500년 3000 지금부터 약 5000년 정도 됐다고 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이시죠. 그래서 요가의 역사가 대략 5000년 됐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자, 요가의 그 귀족의 자세라는 좌법입니다. 자, 저기 카시미르 지역이죠. 이쪽에 파키스탄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요가 출토품이 나타난 데인데 이쪽에 자 보면은 인더스 문명 지역입니다. 자, 베다 가장 오래된 양적 경전이죠. 베다의 편집자이시죠.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네. 자, 산스크리트 베다 원전입니다. 그다음에 브라민들 그 당시에 이제 브라민들 서진이고 파탄자리 요가수트라의 서진이고요. 자, 고락샤나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파탄자리 앞에 나왔던 파탄자리 요가수트라는 요가의 가장 시초된 고전 요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보다 한 5000년, 500년 뒤입니다. BC 2세기경에 파탄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탄자리 요가수트라가 요가 학파의 원전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명상 요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직접 관찰하는 명상 요가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고 해서 생긴 것이 하타 요가인데 대략 한 AD 10세기경입니다. 그 시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락샤나타입니다. 그 사람이 쓴 고락사 사트감이라는 경전에서 하타 요가의 원전 찌타시단타바다티 하타프라디피카 등등. 자, 요거는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세기경의 고락샤나타, 그 다음에 하타, 13세기경의 하타 프라디가 17세기의 게란다 사니타 다음에 지금 이분이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지 이분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된 유림문에도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전통 요가를 과학적으로 리서치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1924년도에 가발레담 요가 대학을 설립하셔서 전통 요가, 하타 요가 테크닉들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할까요? 부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매년 논문으로 발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러한 역할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가를 서구 세계에서 요가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자, 요가 수행자들 사진입니다. 조금 약간 좀 혐오스럽긴 한데 물구나무서기하고 요가 수행자들 사진인데 조금 혐오스럽긴 한데 제가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 이 아까 앞에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지 역할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쉽게 배울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요가를 배우려면은 인도에 가서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배워야 될지도 몰랐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1924년도입니다. 요가를 현대에서 과학적으로 쉽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분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요? 스와미 마하라지 마다바다스지입니다. 연배를 보면은 1798년에서 1921년까지 살았으니까 몇 살까지 사셨죠? 123세면은 상당히 사셨어요. 그렇죠? 요가를 하면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은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지 영적 스승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깨달은 성자로 알려져 있고 이분은 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지한테 자네는 요가 과학자니까 요가를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 연구해라. 너는 연구해라. 연구해서 그전에는 이 고전 하타요가 등등이 소수에게만 비전으로 1대1로 전수되던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너무 소중한 테크닉이고 그러기엔 너무 아깝다. 이것을 연구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라 라고 조언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어떠세요? 고맙지 않으세요?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또 스와미 쿠발라야난다지가 안 할래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받아들여서 이제 깔발레담 요가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요가를 평생 동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파탄잘리, 고전 요가죠. 고락샤나타, 하타 요가입니다. AD 10세기, BC 2세기. 그 다음에 하타 프라디피카 AD 13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게란다 사이타 AD 17세기예요. 그 다음에 1900 쿠발라의 난다지는 1888년에서 1966년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전파하는 것은 저하고 집사람이 1996년도에 가이바라대학을 졸업했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 요가가 인도 정부 공교육에서 요가를 접수해서 공교육에서 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초중고대학교에. 2008년도 인도도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인도 그러면은 요가가 모든 대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걸로 상상들을 하시는데 대학교에서 요가 가르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요가 연구소에서 리서치한 게 왜냐하면은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지려면은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르치고 있으면은 공교육에서 전부 다 가르치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과학적으로 리서치하는 객관화 작업이 필요한데 객관화 작업을 1924년부터 약 한 90년 가까이 한 다음에 정부에서 보니까 이거 연구해놨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인도 입장으로 볼 때는 무지 고맙겠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통 요가를 맥이 있는 전통 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전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이바라담 연구소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정부에서 인도 요가 유니버시티에서 몇십 개 유니버시티에서 일단 요가 선생을 가리키는 작업을 하고 그 요가 선생을 만들어내야지 학교에 가서 초중고 대학교에서 요가를 가리킬 거잖아요. 그게 2008년도에 됐다. 얼마 안 됐죠. 자, 그래서 제 소망은 뭐냐면은 이 요가가 한국 사회에도 이와 같이 리서치돼서 제대로 된 요가가 정부 차원에서 연구되고 리서치돼서 공교육의 초중고 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전파되게 하는 게 제 원령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지 않으실래요? 자, 지금 중학교 박수 치셔도 됩니다. 지금 중학교의 폭력이 대단한 문제잖아요. 폭력이 대단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폭력이 나오면 결국 뭐가 문제인 거죠? 마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마음 다스리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문적인 수행자들도 어려운데 초중학교 학생들이 쉬울까요? 걔네들은 무지 어려울까요? 감이 잡히지를 않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감이 잡히지 않는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쉽고 안전한 방법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인도 전통 하타 요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최고란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니까 그리고 안전하니까 쉽고 이번에 해보시면 알지만 무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쿠발라의 난다지가 리서치를 해갖고 가이바라담 설립할 때 있던 동지들이세요. 동지들 박사학위 갖고 있는 각 분야의 동지들이 여러분들이 딱 의기투합해서 우리 이거를 연구해갖고 전 인류한테 전파하는 일을 하자는 의기투합이 돼서 동지들이에요. 저도 이와 같은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차근차근 쌓아놓는데 90년이 걸렸거든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연구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되겠죠? 전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그대로 배운 거를 한국 사회에다가 좀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리서치하는 관계예요. 여기 이분 누구 같으세요? 네헤루 수상입니다. 네헤루 수상이면 인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앞에서 이와 같은 리서치 올해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분은 가로떼지라고 스와미 쿠발라의 난다지의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 저분의 모든 이론과 실기를 다 전수받았는데 아쉽게도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요분입니다. 가로떼지. 자, 인도 정부에서
자, 인도에는 국립요가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연구소죠. 그래서 국립요가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요가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가 표준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행법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셔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요 프로그램이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왜냐하면은 뿌리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적어도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부처님 이전부터 그 부처님이 수행한 뿌리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그 뭐죠? 고전 요가 BC 2000년 전에 파탄자리 요가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다가 좀 쉽게 만든 게 10세기 이게 무슨 요가? 하타 요가. 고락셔사 하타. 13세기 하타 프라티가 17세기 기란다 사이타.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뭐죠? 1924년도에 까이발레담 요가 연구소에서 요가를 과학적으로 리서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1924년도에서 그것이 100년 가까이 90년 동안 지금 리서치해서 이것이 인도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은 거죠.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리고 뿌리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 전역에다가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보급하면 되겠다 하고 작업이 시작된 게 2008년도고 그렇죠? 저는 1996년도에 가을담 졸업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제자들을 지도자들을 키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국도 제 원력은 뭐냐면 한국도 이거를 가발라담의 그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에 제대로 된 요가 연구소를 만들고 한국 전역에다가 이걸 전파하는 그 일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지 않으실래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요 수행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뭐다? 마음 다스리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들어간다? 몸 다스리고 호흡 다스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다. 그래서 몸 다스리고 호흡 다스리는 이게 바로 하타 요가입니다. 아까 요가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직접 관찰하는 바바나 요가와 또 하나는 이완한 다음에 관찰하는 프라나사야마 요가, 하타 요가가 그 중에 속합니다. 이완한 다음에 관찰하는 이완하는 이게 하타 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완을 잘하면 건강에 좋겠잖아요. 그래서 건강법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다.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에 대해서 자, 마이크가 핸드 마이크 혹시 없나요? 그래. 그래? 자,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 그림은 그려지셨죠? 자, 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몸 다스리기. 몸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네. 자, 그럼 몸을 다스리려면은 몸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겠잖아요. 우리 몸은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복잡한 해부생 내용 말고 간단하게. 크게 머리, 몸통, 사지. 답이 나왔습니다. 머리, 몸통, 사지. 이게 전부인가요? 또 있나요? 뼈는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크게 머리, 몸통, 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다 다스리려면은 머리, 몸통, 사지만 다스리면은 전부 다 다스리는 거가 될까요? 그렇죠. 더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 다스리고 몸통 다스리고 사지를 다스리면 전부지요. 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머리, 몸통. 제일 먼저 머리, 두 번째 몸통, 세 번째 사지. 근데 서양 운동의 대부분은 무슨 운동인가요? 사지 운동인 것 같아요. 서양 운동 보면은. 그러면은 가장 덜 중요한 거에 가장 에너지를 진을 많이 빼는 거잖아요. 조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요가에서는 중요한 순서대로 다스립니다. 팔다리 운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 말고 보통 사람들이 팔다리가 알통이 세서 무지하게 힘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별로 없나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사는데 큰 불편 없잖아요. 그렇죠? 부러지지만 않으면은. 자, 그런데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할까요?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머리 다스리고 몸통 다스리고 사지를 다스리는 순서로 몸을 다스린다. 합리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머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머리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물구나무석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머리에 모든 혈액이 몰리겠잖아요. 머리 혈액이 몰려서 거기가 마사지 돼서 뒤집었다가 제자리 놓으면은 전신 순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몸통 다스리는데 몸통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척추 나왔습니다. 척추. 그렇죠? 척추가 이게 우리 인체의 기둥이죠. 기둥이고 척추 속에 뭐가 흐르는지 아시나요? 척추 속에는 척수신경이 흘러요. 21쌍의 척수신경이 흐르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생기면 내장기관이고 팔다리가 전부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척추가 흐름이 좋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머리 다스리고 척추를 소통시키고 옵니다. 척추를 소통시키고 비유해서 얘기하면 머리가 중앙정부예요. 그렇죠? 청와대쯤 될까요? 중앙정부에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여기를 소통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지로 전신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머리를 다스리고 척추를 소통시키고 사지로 전신을 순환시키고 난 다음에 릴렉스를 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잘 되면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되겠잖아요. 거기까지가 몸 관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하면 9개 시스템,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해서 이렇게 몸 전체를 차근차근 다스리게 되면은 깊게 다스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풀 코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 컨셉을 이용해서 행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퀴즈입니다. 퀴즈. 머리와 몸통을 다스리고 사지로 순환시키고 난 다음에 이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와 몸통, 이 척추를 한 번에 다스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 번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요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니까 동작이 2개, 3개 돼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드리면 돼요? 네. 머리를 다스린다는 게 네. 두목을 다스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두목. 그 김태춘이 직업을 죽었더라고요. 아, 네. 자, 그래서 자, 가슴 본 얘기하다가 그랬더라. 그 머리를 다스리고 몸통을 다스리는 걸 한 번에 해버리면 좋겠잖아요. 왜냐하면은 2개, 3개만 돼도 잘 안 하게 되고 핑계가 뭐냐면 순서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 동작이면은 조금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한 동작으로 머리와 몸통을 완전히 다스리고 순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퀴즈입니다. 물구나무서기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네? 대가리를 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다스리려면 아이디어가 뭐였죠? 머리를 뒤집는 거였잖아요. 머리하고 몸통을 동시에 다스리려면은 머리하고 몸통이 동시에 아래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머리와 몸통을 밑에다 놓고 중력이 위로 올라가나요? 밑으로 내려가나요? 중력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머리와 몸통을 아래에다 놓고 다리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으면은
이거를 조금 길게 하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리에 있는 혈액이 전부 머리 몸통으로 내려와서 머리 몸통에 머물면서 마사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걸 한참 예를 들어서 한 20분 30분 길게 한 다음에 다리를 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몸통으로 몰렸던 혈액이 다리 쪽으로 흐르면서 전신순환이 되면서 그때 이완이 좀 될까요? 이완이 되겠죠. 자, 이 방법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매우 쉬운가요? 매우. 뭐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연아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요? 별로 필요 없나요? 네. 누구나 당장 시작.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의 지혜가 아니라 인도 전통 요가의 지혜입니다. 인도 전통 요가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요가, 그런 수행법이 아니다. 매우 쉽고 안전한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요가다. 그거를 전통의 지혜를 욕구발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경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법이 바로 이겁니다. 빗바리따 까라니라고 해요. 빗바리따 뒤집는 까라니 행법입니다. 이래서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약간씩 올리면 되겠잖아요. 엉덩이 밑에다가 쿠션을 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러면 물구나무 서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다리 들고 있는 게 오랫동안 익기가 좀 힘들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벽에다 대면 됩니다. 다리를 벽에다 대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무 때나. 가장 좋은 시간. 아침. 주무시기 전에. 이불 자리에서,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추우면 다리에다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 한참 있다가 한 20분, 30분, 1시간 이상, 경전은 3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릴렉스죠. 괜찮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꼭 합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나란히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고, 너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엉덩이, 허리 밑에다가 쿠션을 깔고,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겠죠. 80, 90 먹어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제 그 병이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리를 약하게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셔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만 혼자 하기엔 아깝지 않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가족에게 전파하세요. 가족들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구나무서긴 좀 위험해요. 그렇죠? 고혈압 환자들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임산부들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임산부들도 이렇게 조금 올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하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전 국민에게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전 인류에게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와 같이 쉽고 안전한 행법을 모든 사람에게, 전 국민에게, 전 인류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지 않으실래요? 네. 자, 여기 관련 그 동영상이 네이버 블로그 주소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면 요 관련 동영상을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무료로 전부 다 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참조해 보시고 또 주변에 또 지인들한테 널리 전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 행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할 때 누워갖고 다리를 의자로 받치고 다리를 이래 해도 되겠네. 그래도 되죠. 그 침대 같은 데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렇게 가볍게 하는 날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은 이렇게 해놓고 한참 그냥 자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엉덩이 쿠션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조금 숙달돼서 훈련이 되면은 물구나무서기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죠. 물구나무서기는 처음 하시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연세 있고 그런 분들은 우선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만 꾸준히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다 다스려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머리도 다스려지고 몸통도 다스려지고 싹 전신 순환이 되면서 전신이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벽한 건강이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완벽한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허리 아픈 사람도 괜찮다고 봅니다.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면은 쉽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실천하는 게 중요할까요?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요? 평생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쉽고 안전한 간단한 그 원리와 테크닉,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자연에서 알아서 하나요? 다리를 들고 있으면 자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제조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조 부릴 필요가 없고 자연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냥 한참 있다가 릴렉스하면 자연에서 알아서 내 몸 관리를 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걸 잘 돌리는 것을 내가 잘할까요? 내 몸에서 자연에서 지가 더 잘할까요? 몸이 더 잘합니다. 몸이 더 알아서 잘합니다. 내가 자꾸 간섭하면 오히려 잘 못해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릴렉스하면 몸에서 알아서 한다. 자, 행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이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떤 순서로? 머리, 척추, 몸통, 사지로 순환하는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오늘 행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상의를 벗어도 될까요? 자, 우선 앉아서 간단하게 머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의를 좀 춥지 않으신 분들은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은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부위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할까요? 그렇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통하는 혈액순환이 되는 통로가 어디죠? 목이거든요. 목 요 주변이. 여기에 경동맥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변이 흐름이 안 좋으면은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름을 좋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흐름이 안 좋은지 좋은지 점검부터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넥타이도 좀 풀겠습니다. 자,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자, 손을 뒤로 가져가서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목을 만져 구석구석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만져보다 보면은 거기가 뻑뻑하고 아프고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뻑뻑하고 아프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일까요? 순환이 뻑뻑하다는 뜻일까요? 안 된다는 뜻.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순환이 잘 되려면 뻑뻑해야 될까요? 말랑말랑해야 될까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겠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손으로 구석구석해서 뒷골이 땡기고 뻑뻑하고 아프면은 여기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이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매일 팔다리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훨씬 중요하겠구나. 이제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관리하셔야죠. 부처님법도 팔 정도에 제일 먼저가 뭐죠? 정견이잖아요. 삼마디띠 정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목 주변을 관리해줘라. 목 주변을 어떻게 해줘라? 항상 말랑말랑하게 해줘라. 이거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수시로. 밥 먹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밥 먹고 수시로 해서 항상 이 주변이 말랑말랑하게 관리해줘라. 그러니까 여기만 흐름이 좋아도 큰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여기가 꽉 막혀 스트레스 받으면 뒷골이 뻑뻑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콱 막혀버리면은 이쪽 흐름이 안 좋아져서 큰 문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자,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손톱 한번 세워보세요. 손톱 세워서 두피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 구석구석 하면은, 물론 속에는 시원하시죠? 그렇죠? 구석구석을 손으로 탁탁탁탁 쳐주는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 방법 더 가르쳐 드릴게요. 목에 경추라고 하는 뼈가 있죠? 네. 경추라는 뼈가 몇 마디인지 아세요?
7마디거든요. 7마디인데 거기를 통해서 신경이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뼈와 거기 내리는 신경, 주변의 경동맥 등등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이 요가의 브라마 무드라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이름이 거창해서 별거 같은데 사실은 목 돌리기입니다. 자, 목 돌리기인데 보세요. 목을 그냥 쑥쑥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내려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왼쪽으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그 어금니는 꽉 깨무시고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다 보면은 거기 아프다 딱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쏙 지나가지 마시고 왔다 갔다 두세 번 하세요. 왔다 갔다 두세 번, 왔다 갔다 두세 번 해서 거기를 좀 풀어주시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했는데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가능하면 천천히, 가능하면 크게 돌리면서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 왔다 갔다 두세 번 하세요. 왔다 갔다 두세 번 하고 거기를 풀어주시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자, 깊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 감고 얼굴, 목 주변 잠깐 느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눈 뜨시고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그것만 하셔도 이쪽 부분이 상당히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수시로 매일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관리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머리 다음에 몸통으로 내려오는 여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척추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기 목과 요 주변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 경추 내려와서 요 밑에 뭐가 있나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심장, 허파 있잖아요. 여기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서 딱 모아보세요. 모아서 손이 어깨에 딱 갖다 놔보세요. 어깨에 갖다 놓고 팔꿈치를 앞으로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서 숨 크게 한번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뒤로 딱 이렇게 돌려보세요. 최대한 위로 올려서 팔꿈치 뒤로 제끼다 보면 등짝에 딱 걸리고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살짝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부위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를 왔다 갔다 두세 번 하시고 왔다 갔다 두세 번 하시고 천천히 돌리세요. 천천히 돌려서 앞으로 오면 또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크게 돌려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또 왔다 갔다 두세 번 하시고 천천히 앞으로 돌아오세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해서 뒤로 제껴서 바짝 제껴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또 왔다 갔다 두세 번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돌리세요. 앞으로 해서 위로 해서 딱 돌리세요. 한 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뒤로 제끼시고 활짝 제끼시고 또 왔다 갔다 두세 번 하시고 자, 천천히 해서 딱 앞으로 내려오세요. 자, 깊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손 무릎에 놓고 눈 감고 잠깐 느껴보세요. 얼굴, 목, 어깨, 가슴. 자, 좋습니다. 자, 눈 뜨시고요.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오케이. 네. 해법이 어려우세요? 간단하세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실천하세요. 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네? 여기 가슴에 여기 목에서부터 가슴 라인 내려오면서
가솔 라인을 타고 내려온 손으로 한번 꼭 만져보세요. 옷을 좀 덮고 만져보시고 여기 내려가면서 꼭 만져보면은 거기가 아픈 분이 있을 거예요. 아픈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픈 분은 거기가 지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흐름이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맺힌 겁니다. 에? 여기 대표적으로 잘 맺히는 데 중에 하나예요. 화병 나는 자리입니다. 에? 화병. 에? 뭔가 새기지 못하는 거 여기 꽉 맺혀버려요. 그리고 또 한 맺히는 자리예요. 한 맺히면 여기 딱 맺혀봐요. 여기 맺히면은 그러면은 잘 풀리기 어려워요. 자, 겉에 이렇게 느껴질 정도면은 겉에만 맺혔을까요? 속에도 맺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속에 맺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슴 속에 맺히면 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무지 어려워요. 평생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분 평생 못 풀고 가셔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맺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맺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맺혔을 때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깊게 맺혀버리면 본격적인 수행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전문적인 수행법이 갖고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맺히지 않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는 언제 누구를 사랑할 때 맺힐까요? 미워할 때 맺힐까요? 미워할 때 맺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미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면은 상대방이 맺힐까요? 내가 맺힐까요? 내가 맺혀요. 그렇죠? 누군가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풀리나요? 내가 풀리나요? 내가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전부 다 이 가슴이 열려 있는 분이거든요. 가슴이. 자,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게, 그리고 정말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우셔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 우리 범부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우선 겉으로 몸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나요? 자,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나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아래로 내려가죠. 밥 먹으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해야죠? 위에서 아래로 관리해야죠. 위에서 아래로 관리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관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꽉 맺혀 있으면 걔를 두들겨주면 도움이 될까요? 두들겨주면 도움이 됩니다. 톡톡톡톡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이 엄지가 안으로 가도 네 손가락 쳐서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도움이 돼요.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여기를 진동시키면 더 도움이 될까요? 소리 내면 됩니다. 소리를 내서 여기를 한 다음에 심호흡하시고 들어가시고 내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이렇게 가슴 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거를 누가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렇죠? 이제 연세가 많이 드다 보면 이렇게 맺힌 것도 많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푸는 것이다. 이게 많이 맺히면은 풀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안 맺히는 게 가장 좋은데, 조금 맺혔을 때 그때 빨리 풀어보게 된다. 어떤 방법? 두들기는 방법, 쓸어주고 두들겨주고 소리 내고 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겁니다. 심호흡. 들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여기 속에 맺혀있는 걸 풀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슴에 있는 걸 맺히기 위해서 호흡하려면 어디를 움직여야 될까요? 가슴을 움직여야 될까요? 배를 움직여야 될까요? 가슴을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여기를 풀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를 풀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가슴통을, 이 호흡법입니다. 들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 호흡법을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면은 다시 한번 쓸어주고 두들겨주고 심호흡 한번. 들어마시고 내쉬고. 양손 무릎에 놓고 잠깐만 느껴보세요. 관찰하세요. 자, 눈 뜨시고요.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숨통이 튀실 거예요. 살만하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린 거 어렵신가요? 아니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매우 중요한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중요한 것은 쉬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려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매우 쉽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고 제가 12시가 됐는데 시간을 한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오케이. 자, 지금 머리, 몸통 중에서도 가슴까지 관리했는데 척추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건 척추를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수그렸다가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뒤로 제꼈다가 척추 꺾이면 되죠. 다시 한번 제꼈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제꼈다가 꺾였다가 오케이. 자, 그거를 이제 보세요. 정식 해법으로 하면은 이제 정식 뭐 이제 코브라 뱀의 자세 등등 이런 해법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대로 된 것은 차근차근 배우시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은 왕초보 버전인 거 아시죠? 그렇죠? 왕초보 버전이긴 하지만은 전통 요가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 아니면은 어떻다? 전통 요가 원리는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다. 이거를 하면서 꾸준히 하시면 점점 수준이 올라갈까요? 네. 점점 수준이 올라가겠죠. 수준이 깊어지겠죠. 그렇죠? 경지가 깊어지고 수준도 깊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였죠? 척추를 연 다음에 사지로 전신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전신순환을 시키려면 우리 전신에 뭐가 있나요? 몸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게 속으로는 뼈가 있고 겉으로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우리 몸의 45%입니다. 그래서 근육 속에 혈액들이 다 그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은 전신의 근육을 늘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 앞으로 쭉 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다리를 쭉 펴보세요. 쭉 펴서 발가락을 세우고 몸통 쪽으로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살짝만 잡아보세요. 천장을 보시면서 잡아보세요. 무릎을 쭉 펴시고 발이 안 잡히면 발목 잡으시고 바짝 당기시고 자, 가슴은 뒤로 제끼고 호흡이 꽉 깨물고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자, 머리만 툭 돌려서 배꼽 들여다보세요. 배꼽 들여다보시고 호흡하세요. 호흡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머리 들어서 뒤로 제끼고 손 놓고 릴렉스 한 다음에 깊게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양손 무릎입니다. 가볍게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전신에 있는 근육을 고무줄처럼 쫙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무줄처럼 늘려놓고 전신 호흡을 하니까 전신이 다 호흡이 되겠잖아요. 그러고 나서 릴렉스 하면 어떻게 되겠죠? 전신순환이 되는 그런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려야 될까요? 쫙 펴야 될까요? 발등은 펴야 될까요? 당겨야 될까요? 당겨야 돼요. 머리를 눌러야 될까요? 허리를 밀어야 될까요? 허리를 밀어야 돼요.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오금뒤가 아파야 될까요? 아프면 안 될까요? 아파야 돼요. 많이 내려가는 거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무처럼 늘리는 게 중요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가락 당기시고 무릎 쭉 펴시고 자, 가슴은 뒤로 제끼시고 발가락 붙잡으세요. 어금니 꽉 깨무시고 호흡하세요. 호흡하시고 자, 머리만 툭 돌려서 배꼽 들여다보시고 호흡 5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놓고 깊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발 살짝만 벌려놓고 양손 무릎입니다. 자, 오케이.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편안한 명상 자세로.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누워서 릴렉스 2만 하면은 몸 관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몸 관리, 에너지 관리, 마음 관리 중에서 몸 관리에 대해서 다 배워갔어요. 이거를 꼼꼼하게 깊게 하면은 9개 시스템을 다 다스리는
풀 코스가 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련하시면서 배우시면 되죠. 동영상 참조하시고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몸 관리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머리 관리, 그 다음에 어디? 척추와 몸통 관리, 그 다음에 사지로 전신순환 시킨 다음에 릴렉스한다. 그 할 수 있는 간단한 왕초보 버전의 테크닉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금니를 왜 깨물어야 아, 어금니를 왜 깨물어야 되냐면은 자, 목 돌리기 하는데 구석구석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해벌리게 벌린 다음에 돌리면 자극이 제대로 갈까요? 자극이 제대로 안 갈까요? 자극이 제대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는 그리고 제껴서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오케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직전에 다리를 들고 하는 거 이거 한 30분 해보시면 좋은데 30분까지 어려우시면은 자기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할 수 있는 분은 30분 이상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매일 주무시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릴렉스를 일주일 동안 하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뭘 할 거냐면 호흡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어요. 호흡법이 뭐냐면은 에너지 관리는 오늘 좀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몸은 머리, 척추, 사지로 순환한 다음에 이완이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응어리 푸는 작업이거든요. 속에 응어리 푸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응어리 푸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배부터 풀어요. 왜냐하면 배는 뼈가 없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니까 뭐가 가능하겠죠? 마사지가 가능하거든요. 배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풀어요. 두개강 펌프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 복강, 두개강 그 다음에 가슴 관리하는 가슴 관리하는 거 오늘 조금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어떻게? 배 관리, 두개강 관리, 흉강 관리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명상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 되셨나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건강하세요.